상담학회 연구이사, 한국자연치유평생보육원 원장,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후손 유전학적으로 이 엑서사이즈나 마음, 요가, 음식 등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이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마음을 위한 이완요법이어서 선생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완하는 자세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고요. 중후반부에 잠깐 명상 실습 저희가 할 예정이 있어서 또 마음을 열고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박사를 했어요. 무한의학 하는데 이제 박사를 의대에서 하다 보니까 의료진들하고 같이 아마노드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였습니다. 2008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대 안암병원, 그다음에 송도의 홀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파이브 스타디에 들어갔었고요. 서브라이스 암센터에서도 박사원 중형외과랑 같이 아마노와 관련된 삶의 질, 피로도, 그다음에 이제 근력 향상 다양한 요법들을 요가와 명상으로 연구했던 연구자입니다. 앞서 많이 발표된 NCC에는 암과 관련된 다양한 치료적 디지치료 요법과 관련된 임상실험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발표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요. 21년도에 암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신품들이 있죠. 페인이랄지 피로랄지 불면이랄지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저하랄지 이런 것들에 다양한 서포티브 테라피들, 치유랄지 마사지, 명상, 요가, 뮤직 테라피, 운동, 식이요법들을 다 적용했었을 때 명상과 요가가 그래도 다양한 어떤 아마노들의 부작용에 그래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다양한 그 마인드 바디 테라피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미저리, 그다음에 최면, 요가 메디테이션, 타이치, 기공, 아트 테라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알려져 있는 것은 기공은 보통 남아들한테 피로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타이치는 불안, 그리고 요가 메디테이션은 불안물, 괴로움, 스트레스와 관련된 아마노들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라고 또 발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요가와 명상이 이제 별도로 있고 다른 테라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두 요가의 범주에 있습니다. BC 900년대에 이제 우리가 성인인 그 파탄자리 마이시라는 분이 요가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요가에 이르는 게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바이블로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하는 계율, 권하는 계율, 우리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건 아사나라고 하고요. 호흡 조절하는 거는 프라나야마, 그다음에 감각에 제어하는 건 프라티아라, 그다음에 그 주의 집중하는 방법을 다라나, 그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거를 디아나, 사마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는 운동으로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요가는 자아 성장으로 가는 길, 사마디 이르는 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구가 말을 마차에 매서 원하는 길을 잘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사마디의 길을, 완성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는 운동의 효과인지 호흡의 효과인지 명상의 효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요가, 그다음에 호흡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라나야마, 그다음에 명상의 단계를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운동으로서의 요가가 암환자들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대단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후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피로가 없어요. 하고 나서 라테이트 같은 거 검사를 많이 해보면 거의 피로도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프로그램을 다 설계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아주 다양한 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율신경계를 안정을 준다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물질,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된다는 연구가 되어 있고, 올해 발표된 리뷰 논문에는 불안우울, 피로, 수면장애, 면역, 염증, 인지문제 이런 거에도 굉장히 요가 운동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아사나라고 합니다. 자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호흡과 동작과 정신 집중이 삼위일체가 되면서 수의근을 이용해서 이제 내장 기능이랄지 이런 부수의근들, 그다음에 신경계, 림프계, 그다음에 이런 말초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은 프라티아나라고 합니다. 프라티아나에서 프라는 에너지, 아야만 흐른다 이런 뜻인데요. 호흡을 통해서 기와 에너지가 흐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프라나야마가 보통 호흡곤란, 불안, 수면장애, 그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 농도와 관련된 항산화 능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좌절의식, 피로도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가장 효과가 있는 두 가지 호흡법을 저랑 한번 오늘 배워보실게요. 자, 첫 번째 호흡은 나디쇼다나라고 하는데요. 교호흡이라고 하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막으면서 한쪽 코로 숨을 마시고 숨을 참았다가 그 반대쪽으로 호흡을 내쉬고 또 숨을 마시고 숨을 참았다 이렇게 하는 호흡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호흡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율신경계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호흡을 느리게 유도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호흡법이고, 그러면서 의식을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적인 요소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구멍을 이렇게 막아보세요. 자, 그럼 한쪽 코로 숨을 크게 한번 마십니다. 손가락으로 숨을 참으세요. 4초만 참으셔야죠. 같이 코를 같이 막아서.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 숨을 내쉬세요. 깊게 호흡을 내셨다가 다시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마시세요. 거기로 숨을 다시 참고 4초를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마셨다가 코로 막고 4초를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 내쉬고. 자, 바로 잘하셨어요. 중간에 숨을 참기 때문에 그 다음 호흡을 길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4초, 8초, 16초 이렇게 이제 숨을 참는 호흡을 길게 하면 호기량도 늘어나고 숨을 참으면서 그 다음을 느리게 물리적으로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호흡법인데 이번엔 중간에 8초를 한번 참아볼게요. 자, 잠깐 눈을 감아보시고요.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막으시고 숨을 거기로 마시세요. 양 콧구멍을 막으세요. 8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내쉬고. 그리고 다시 숨을 한번 마셨다가 코를 막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고. 손을 풀고 잠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호흡을 좀 바라보세요. 자, 그만 눈을 뜨시면 좀 약간 숨이 편해지고 이완되는 걸 경험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코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코를 이제 루틴하게 한쪽 코로만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호흡을 교란시키면 뇌 각성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디쇼다나 교호흡이 그 호흡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내려가는 데 되게 좋은 효과고요. 그 다음에 슈탈레 호흡이라는 호흡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아마노들은 안에 열이가 좀 찬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냉각시키는 호흡과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숨을 마시면서 코로 마셨다가 내쉴 때 혀를 동그랗게 마는 건데 유전적으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빨 사이로 치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해보세요. 자, 코로 숨을 크게 마셨다가 혓바닥을 내밀고 자, 길게 내쉬세요. 그렇게 잘하시네요. 하트 보면요. 너무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코로 한번 마시세요. 혓바닥을 길게 내쉬면서 호흡을 내쉬세요. 길게. 한번 다시 해봅니다. 숨을 한번 마셨다가 내쉽니다. 자, 그만. 이 호흡은 실제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내쉬는 호흡을 길게 유도하면서 모든 호흡의 장점은 자율신경계에 안정을 준다는 그런 원리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암환자들한테는 슈타인러 호흡이 일본, 인도뿐만 아니라 꽤 많이들 적용하는 호흡법입니다. 2017년 리뷰에 요가 치유와 관련된 것도 리뷰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위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피로도나 그 항암제로 인한 구토 반응이지 변비되지 부작용들이 좀 있잖아요. 아래를 보자면 그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긴 한데 요가 동작들이 어떤 걸 하면 좋고
호흡을 하다가 그다음에 시탈리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과 요가 운동을 하는 건데 영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음으로 슈탈리 호흡법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혀를 둥글게 말아 내쉽니다. 말리지 않을 경우엔 하며 내쉽니다. 들이쉬고 들이쉬고 가지런히 누워줍니다. 한쪽 다리 올려 발목 잡아 얼굴 가까이로 가져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합니다. 엎드려 이발을 댑니다. 양손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위치시킵니다. 한 다리씩 뒤로 길게 뻗어 올려줍니다. 잠시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 테이크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엎드린 채 양손 가슴 옆을 짚어 팔꿈치를 피며 상체 일으킵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바르게 일어나서 서봅니다. 손깍지 끼고 기지개 피듯 천장을 바라보고 양옆으로 기울입니다. 정면으로 돌아와 마무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간단한 이번 동작이지만 아까 이렇게 구도가 나올 것 같은 아무래도는 이런 스트레칭도 굉장히 열기를 내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세들 시간이 많으면 영상을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피로와 관련된 이런 동작들 일반인들도 이런 동작들을 하고 나면 실제로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비 이런 동작들 화복부를 자극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어깨 통증, 목 통증 이렇게 이런 동작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지 근육통들, 그다음에 하지 근육통, 그다음에 수술 전후에 하면 몸과 마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요법들, 그다음에 이제 두통 이런 것들이 환원대와 암을 경험하는 분들의 다양한 요법들의 요가는 제 역할을 기대로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최근에 제가 이제 수업시에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장내에 있는 미세균이 사람의 심리나 정신까지 영향을 준다는 겉브레인 넥스스와 관련된 이런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장이 제2의 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위에서 내려가는 신경을 어심성 신경, 아래에서 올라가는 구심성 신경이라고 해서 미두신경이 구심성 신경의 영향이 생각보다 90%가 이제 그런 신경의 영향이 있고 장이 그 뇌처럼 신경 전달 물질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도파민의 90%, 세로토닌의 90%, 도파민의 50%가 장에서 시작되는 미두신경의 구심성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두신경 활성도가 디스커넥션이 됐었을 때 보면은 우울증이나 PTSD와 같은 정신질환의 문제가 생긴다. 뇌로 받을 때는 PD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밀달라 부분, 변형계, 감정과 충동 조절과 관련된 불안과 관련된 뇌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요가 호흡법이 굉장히 많은 피로 아니면 불안, 그다음에 우울증에 관련된 연구들 결과들이 쭉 있었죠. 아마도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이게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문제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적인 어떤
그 신경이 미수신경 부진성에 영향을 주는 신체 기반 테라피를 같이 이완요법을 같이 해야만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특히 PTSD와 같은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체 기반의 릴렉세이션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보여드렸고요. 암과 관련된 이런 항암제 유발 군부 반응이 요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메커니즘도 여기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장관에서 시작되는 어떤 시작돼서 뇌 구토 중추가 연수라고 하죠. 거기까지 경로가 아마도 그 병리적인 생리학이 미주신경, 구신성 신경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건 아닐까. 호흡과 명상과 요가가 이런 릴렉세이션 테크닉, 미주신경 자극과 관련된 다양한 요법들이 아마 아마다들이 느끼는 다양한 요법들에 영향을 주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그림을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한테는 요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특징적으로 림프 부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스트레칭 하게 되면 가슴 근육부터 팔의 근육, 두두근, 삼두근, 그다음에 우리가 가슴 갈비뼈 사이사이 늑간근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앙으로의 운동 범위를 크게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림프 순환을 도울 수가 있고요. 특히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복부와 흉부의 압력 차이 때문에 림프가 흉부 쪽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어떤 그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한테는 반드시 요가와 호흡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작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비냐사 요가라고 합니다. 보통 근거 기반의 아마존한테 인터넷 요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스웨덴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디 요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 포 캔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근거 기반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거기에 최근에 비냐사 요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미국 종양학회에서 주당 150분의 중강도 신체 운동을 하라고 2018년에 권고가 되면서 맥박을 끼면서 지구력을 요하는 요가 수련을 좀 강도 있게 해라. 약간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정도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 들면서 최근에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 같은 경우가 50% 정도가 유산소 운동에 효과를 도움이 돼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냐사 요가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데 어떤 요가인지 궁금하실까봐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숙련자가 왼쪽이고 오른쪽은 이제 초심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비냐사 요가 잘 보셨나요?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있어 하고 나면 땀도 나고 열도 나고 혈액순환도 좋고 되게 좋습니다. 명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이제 컨센트레이션 명상과 인사이트 명상 두 종류로 나누고 보통 호흡은 시작은 집중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사이트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호흡은 집중 명상이고요. 소리의 명상이 만자, 촛불을 바라보는 게 보통 우리가 집중하는 명상이고 통찰 명상은 보통 우리가 비교 윗바사나를 보통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거를 개발해서 에베레스트라고 이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경험하는 자로서 내 인식을 주지 않고 관찰자 입장에서 그 자세, 마음, 관계, 상황을 관조하는 명상이죠. 이걸 이제 바라본다. 그래서 사티라고 하죠. 그래서 순간순간 모먼트 바이 모먼트 어웨어니스 이거 바로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순간순간
순간순간 매 순간 알아차림을 하면서 경험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삶을 이렇게 관조하기 때문에 내 수용성 감각을 활용해서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인테로셉티브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따가 MBS와 얘기할 때 다시 말씀 나올 거고요. 집중 명상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유명한 분 허버트 메이슨 박사, 하버드 의대 심신이랑 연구자님이신데 이분은 70년대 이제 초월 명상을 경험하면서 소리에 주는 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 뭐 온만상매음, 아니면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 이런 것들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하게 되면 이완혁명이 일어난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며 그다음에 이제 그 맥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면역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아침 저녁에 2번씩 만트라 명상을 해라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옴입니다. 옴.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종교적인 컬러라기보다는 힌트에서 왔던 용어긴 하지만 소리를 내는 과정 안에 좀 전에 봤었던 거프레인 넥시스 소리가 배에서 시작되는데 가슴 그다음에 후두를 지나서 머리 뒤쪽까지 가면서 머리까지 공명을 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주신경, 구신경신경에 해당되는 용어가 바로 옴이에요. 그리고 호흡이나 이런 걸 집중하라고 하면 다들 주무시고 집중을 못 하시는데 옴 찬티, 옴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집중하기도 편하고요. 한 20분만 해도 불안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 편도체가 약간 컴다운이 되는 연구도 많이 있어서 저와 같이 만트라 집중 명상이 옴 찬티를 한번 해보실 건데 같이 해보실 건가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시는 거예요. 이 홀이 가득 차게 크게 해주시면 좋고요. 눈을 감고 호흡을 집중합니다. 소리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소리의 시작을 마음으로 배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음하는 동안 호흡도 길어지면서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도 되면서 몸 전체에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몇 분만 만약에 저랑 한번 해보면서 한번 옴 찬티의 경험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바라봅니다. 심장처럼 늘 뛰고 있는 숨을 지켜보세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하면 바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숨이 짧으신 분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숨을 조금 더 크게 내볼게요. 앞에 우리 선생님들 크게 해봅니다. 마지막 한 호흡 하겠습니다. 자, 그만 눈을 떠보시고 보겠습니다. 그럼 MBSR은 우리가 이제 윗발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많이 정돈된 프로그램이죠. 그 비판단적인 마음, 주의력 집중, 명확한 알아차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의식, 그 주의력 전환 훈련, 바디 스캔이랄지 요가를 하면서 의식을 집착되었던 의식을 잠깐 놓고 의식을 전환한 후에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거죠. 생각을 생각한다, 생각을 본다, 상황을 본다. 경험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관찰자 의식 안에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지부식간에 벌어지는 자동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의 고리를 끌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내가 어떤 원인에 대한 내가 어떤 반응을 어떻게 선택할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그 뇌 연구 때문에 그렇죠. 90년도에 후반서부터 이제 펑셔널 MRI가 나오면서 고도의 주의 측정을 하면서 우리 뇌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었을 때 2005년도에 라자르라고 하는 하버드의 그 연구원이 MBSR 마이트플러스 연구를 3개월 정도 했었을 때 실제로 뇌가 변한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서 달라이라마가 그때 미국 신경학회에 초대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인슐라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별로 알려져 있는 뇌 구조였었는데 인슐라는 보통 내적과 내부와 외부의 어떤 그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뇌이기도 하고 공감 능력, 거울 능력, 그다음에 예감, 예측, 그다음에 자기 인식하는 뇌의 일부로서 인슐라라는 게 이렇게 두꺼워졌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감정과 이성에 조절할 수 있는 대뇌의 어떤 피질의 어떤 피질이 두꺼워졌다 이 방법인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데이터를 보면 50대 이상의 실험자가 피질이 더욱더 두꺼워졌다는 연구가 이제 되게 폭발적으로 이제 반향을 일으켰죠. 나이가 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질이 얇아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두꺼워졌다는 연구는 굉장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네이처 리뷰가 과연 그러면 마인드풀니스 연구를 하게 되면 뇌의 어떤 부위가 구조가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걸 쭉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전두엽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피질이 두꺼워지니까 당연히 암을 따라가는 편집된 기능이 컴다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슐라,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그레트 콜텍스와 포스테리어 시그레트 콜텍스는 우리가 자기 인식의 영역이죠. 그러면서 피질과 변형계 네트워크와 관련된 뇌가 개발이 되면서 자기 조절 능력, 그다음에 그 자기 참전 능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발이 되고 스트라이텀이라고 하는 우리가 뇌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 습관을 강화시키면서 그다음에 미상이익은 뭐냐면 보통 외부의 자극에 대한 도파민 반응을 일으키는 보상을 일으키는 그런 뇌인데 그거에 대한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중독도 어느 정도 명상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2015년에 나오면서 MBSR이 이제 폭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됐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MBSR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와 만나서 MBCT, 수용 전염 치료, 변증법적 행동 치료까지 만나면서 이 연구가 굉장히 진화가 되면서 임상심리나 정신건강의학까지 MBS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는데 MBCT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인드풀니스를 기반으로 한 캔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진들이 하는 마인드풀니스 그런 수련이고요. 기본적으로 암과 관련된 병리적인 데이터와 심리를 아는 의료인이 그 임상에서 환자들한테 이제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좀 아쉽겠지만 먼저 이제 명상에 대해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임상적인 증상을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이제 약간 서로 카운셀링을 하고 바디 스캔이나 명상 치료를 이제 지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MBSR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제 의도를 대상으로 해서 어텐션,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연습,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그 비판단적인 마음, 호의를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어떤 이런 그 자각을 위해서는 그 연구자들이 이제 지도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걷기 명상, 운동을 시키고요. 5주째는 이제 회피의 역설을 설명하죠. 보통 회피의 역설은 수용 전염 치료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고통은 피하면 더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장과 동시에 그 우리가 심리적인 유연성이 넓어지면서 회복할 수 있지만 고통을 피하게 되면 고통과 회피 사이의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회피 역설인데 이런 부분을 연구자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일을 기록하는 우리 생활 속의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합니다. 6주 차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1대1 코칭을 하면서 환자의 아픔들, 탈모 이런 것들을 카운셀링을 하고 명상을 3명상을 하고 7주 차에는 이제 기토 명상, 8주 차에는 삶 전체를 이렇게 이제 마인드풀니스 하는 생활 지침으로 바꾸자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MBSR과 관련된 명상 연구는 6개월 정도 팔로우업을 해도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의 인식과 방향이나 그다음에 태도를 바꿔주는 명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보통 이제 MBSR은 보통 그렇게 인지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분들한테 가능한데 실제 너무 취약한 계층은 그보다는 사실은 시각화가 사실은 더 좋거든요. 상상요법 시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칼 사이먼 생각을 해서 상상요법으로 많이 환자를 살렸던 분이 계시는데 이와 관련
상상요법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